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뭐 거기만 몰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루두루 분산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몰빵이 뭐 잘 맞으면 좋은데 이 몰빵의 핀트가 안 맞으면 좀 그래요. 엉뚱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막 지겨운 횡보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분산 투자하셔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기반의 그 데이터 분석의 그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팔란티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야. 응? 예전부터 저도 보긴 보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하여튼 미국 기술 기업 시총 순위 10위권에 들어왔대요. 10위권에. 응?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뉴욕 증시에서 팔란티어 주가가 전날보다 7.85%또 올랐습니다. 119.15달러에 장을 마감을 했고, 이 팔란티어 시총을 보니까 2,810억 달러입니다. 2,810억 달러, 394조 9,455억이에요. 394조. 참, 환장하죠.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를 제껴버렸고, 기술 기업 시총 순위 10위에 올랐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저번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팔란티어 시총을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도 많다는 거야. 시총이 크다는 거죠. CNBC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기술 기업이 누구 있냐? 뭐 MS,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오라클, 그 다음에 팔란티어다. 야, 팔란티어 엄청나게 튀고 올라오네요. 이 팔란티어 주가는 지난 1년간 5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8%나 올랐더라. 58% 올랐고 S&P 500 기업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거죠. 올해 다른 기술주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 고전을 하고 있어요.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 주가만 나홀로 상승세야. 상승세다 보니까 많은 그 개미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팔란티어를 두고 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경쟁자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이다.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 위치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호평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이 조직이 복잡한 데이터를 쉽고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접목한 플랫폼을 미국 국방부에 제공하고 있어요. 국방부, 방산주야, 일종의. 국방부에 제공하고, 미국 CIA하고 FBI 있죠. 이런 애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안, 국방,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독점, 거의 독점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총도 엄청나게 커졌고 주가도 오르고 하여튼 삼성전자를 넘기섰다. 하여튼 참 부럽네요. 팔란티어. 하지만 이게 막 개미들이 달려들고 막 몰릴 때가 또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떠들어대면은 그때는 제가 볼때 살 때가 아니라 팔고 나올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거를 투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항상 고점에 다다른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은
그때는 막 언론에서 그제서야 막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미들은 그때가 더 오를 줄 알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많이 물립니다. 막 상투 잡고 하는데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리고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그 서학개미가 늘잖아요. 주식 매매로 차익을 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는데 그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절세를 하자. 국세청에 따르니까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로 차익을 내가지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11만 6천 명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8만 6천 명보다도 3만 명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3만 명 증가했고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래야 돼요.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넘어갈 경우 세계 20%에 달하는 가산세 납니다. 가산세. 조심해야 돼요. 미납 세액에 대해서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되더라. 해외 주식 양도세는 원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연간 해외 주식으로 얻은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22%의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여튼 250만 원 공제하고 그거에 대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국내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기도 하는데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이런 게 있어요. 모바일은 손택스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서면 신고 가능하다. 사업개미들은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파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A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익이 났고 B 주식에서 5천만 원 손실이 보고 있으면 이때 B 주식은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은 0원이 된다.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의 손익도 통산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의 장외 거래의 경우 과세 대상이죠.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매도해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통산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하반기 거래는 이듬해 2월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유의를 하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의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네요. 6억 원 이내에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팔면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봅니다. 기존의 취득가액이 낮아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그 주식에 대해서 증여 이후 1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도세를 계산한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올해부터 증여받은 해외 주식에 대해 적어도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증여 당시에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세금 참 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도 내야 하니까 절세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